양자정보 보존 이론은 암 치료에서도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양자 얽힘 현상을 활용한 새로운 진단 기술이 개발될 수 있으며, 이는 암세포의 돌연변이 발생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터널링을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암세포에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장 양자정보 보존과 세포 돌연변이. 암은 단순히 유전자 변이와 세포 증식의 결과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양자정보 이론이 암의 발생과 돌연변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양자정보 보존의 관점에서 세포 돌연변이와 암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자생물학이 암 연구와 치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양자정보 이론의 개요. 양자정보 이론은 양자역학적 시스템에서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전송되는지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양자 비트 큐비트는 전통적인 정보 단위인 비트와는 달리 0과 1의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어 정보 저장과 처리에서 매우 높은 효율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양자 특성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자 정보 보존은 양자 시스템에서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생명체 내에서도 세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양자적 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DNA의 복제와 수선,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양자적 중첩과 얽힘 현상이 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자 변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포 돌연변이와 양자 정보. 세포 돌연변이는 암 발생의 핵심 요소로 DNA 복제 과정에서 잘못된 염기 서열이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연력학적 요인이나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세포 돌연변이가 양자적 현상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포 내의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매우 작은 스케일에서 양자 효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A의 복제 과정에서 전자 이동이나 양자 터널링과 같은 양자 현상이 돌연변이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얽힘 현상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서로 연관되어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적 메커니즘은 세포 내 정보 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돌연변이 발생의 확률을 양자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자 터널링은 양자생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자 터널링은 입자가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는 현상으로 생체 분자 내에서 일어날 경우 특정 화학 반응의 속도와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적 효과가 세포 내 DNA 복제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양자생물학과 암치료. 양자생물학은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양자생물학은 암 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의 돌연변이 발생 메커니즘을 양자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자정보 보존 이론은 암 치료에서도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양자 얽힘 현상을 활용한 새로운 진단 기술이 개발될 수 있으며, 이는 암세포의 돌연변이 발생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 터널링을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암세포에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암 연구는 현재까지의 계산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세포의 복잡한 유전적 변이와 신호 전달 경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은 매우 방대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를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맞춤형 치료와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포 돌연변이와 암의 발생을 양자정보 보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존의 생물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자생물학은 암 연구와 치료에서 중요한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자정보 이론은 세포 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돌연변이의 발생 확률을 양자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양자정보 보존의 개념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 기술이 미래의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표준 치료와 대체 의학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암 치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표준 치료와 대체 의학이 어떻게 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할 것입니다. 2장 표준 치료와 대체 의학 장단점 분석. 암 치료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와 의사들은 암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표준 치료로 불리는 수술, 화학요법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 치료법이지만 이외에도 대체의학 또는 통합의학적 접근법이 환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표준 치료와 대체의학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두 접근법의 조화로운 사용이 어떻게 암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표준 암 치료법. 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 치료법은 주로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암의 진행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술은 암세포가 국소적으로 집중된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종양을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암이 다른 조직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장점은 종양을 한 번에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빠르게 증상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이미 전이된 경우 수술만으로는 완전한 치료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학요법 항암 치료는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요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전신적으로 작용하여 몸 전체에 퍼진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학요법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큽니다. 구토, 피로, 면역력 저하 등 환자에게 큰 신체적 부담을 주며 특히 장기적인 항암 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축소시키고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국소적인 종양에 매우 효과적이며 특정 부위에만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주변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이 동반되며 특히 방사선 조사 부위의 염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 표준 치료법인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는 오랜 시간 동안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들 치료법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수많은 임상 연구와 통계적 자료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준 치료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며 특히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된 암의 경우 그 한계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의학, 대체의학, 생활습관 변화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와 사례들은 특정한 조건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표준 치료법의 문제점. 부작용과 삶의 질 저하.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종양을 공격하지만 동시에 정상세포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구토, 탈모, 면역력 저하, 피로 등은 암 환자가 겪는 흔한 부작용이며 이러한 치료법은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암의 재발과 내성. 일부 암 환자는 표준 치료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암이 재발하거나 화학요법의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치료 과정에서 살아남은 암세포가 더 강력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치료법이 효과를 잃게 되는 현상으로 암 치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수술 불가능한 암암이 이미 전이된 상태거나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수술은 더 이상 실질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 환자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의존해야 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술 자체가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기능의학과 대체의학의 가능성. 이러한 표준 치료법의 한계는 많은 환자들에게 기능의학과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몸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이는 대체의학의 주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영양요법. 많은 연구에서 특정 영양소가 암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제가 풍부한 비타민 C, D, 그리고 특정 미네랄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특히 세포 증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가 암 예방과 진행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식 위주의 식단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활습관 변화. 암 환자의 생활습관 변화는 암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어식는 지구의 전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며 몸의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신체의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여행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며 이는 면역력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적 안정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자연 치유력. 강화암은 신체가 스스로의 치유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은 신체가 가진 자연 치유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와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은 암 환자들이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고 치료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약 및 침술. 한약과 침술은 동양의 전통의학으로 수세기 동안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한약 성분이 항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 침술은 암 치료 중 발생하는 통증이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보조치료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과 대체의학이 암 치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사례들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학계에서는 이들 방법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체의학은 표준화된 임상 연구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일부 치료법은 과학적 근거 없이 상업적으로만 홍보되기도 하며 환자들이 적절한 표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의학과 기능의학은 보조적 치료로 활용될 때 특히 환자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환자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표준 치료와 병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단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은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 표준 치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지만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특히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암이 전이된 경우 표준 치료만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능의학, 대체의학, 생활습관 변화는 보조적 치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표준 치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체의학이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두 접근법이 조화를 이루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환자는 다르며 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입니다.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3장. 암과 삶, 그리고 죽음의 의미. 암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탐구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암 진단은 심리적, 감정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장에서는 암이라는 질병이 삶과 죽음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암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암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이라는 질병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암이 가져다주는 삶의 철학적 의미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간의 유한성과 삶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평소의 일상에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암 투병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더 이상 양적 연장만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은 우리에게 삶의 불확실성과 무상함을 가르쳐줍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암 환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암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죽음은 현대사회에서 종종 금기시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의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장자와 같은 동양 철학자들은 죽음을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암 환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주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죽음의 수용은 단순히 삶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암 투병을 겪는 환자들에게 죽음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환자들이 암 투병 중에 죽음과의 화해를 경험합니다. 이는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화해는 환자들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다주며 남은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내적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암 투병 중에 가족,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은 종종 치료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시 여기며 자신이 존엄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기 치료 팰리어티브 케어는 암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치료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말기 치료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며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자연사와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현대 의료윤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평화롭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암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게 만듭니다. 삶의 유한성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암 환자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재발견하게 됩니다. 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암이라는 질병이 단순한 고통이 아닌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꽃이 화려하게 피고 지기 때문에 아름답듯이 삶고 죽음이 있어야 하나의 인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암에서 얻는 죽음의 철학적, 심리학적 의미는 환우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를 미리 생각해보고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큰 배움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